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다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청약 잘 하셨나요? 이번 주 청약을 진행하는 5종목 중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스타트를 끊었죠.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청약 결과와 상장 후 주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와 선진 뷰티 사이언스 투자를 위해 한번 깊숙이 파보시죠. 시작으로 확정 공모가입니다. 이제는 공모가의 하단 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당연하게도 상단 금액인 11,500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화면 보시면 재미난 게 상단 금액과 금액 미제시를 제외하면 다른 금액을 써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의 경쟁률은 1431대 1이었고요. 평균보다는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7.8%입니다. 좀 높게 나왔죠. 하지만 보통 한 달 의무 보유 확약이 제일 많은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5일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꽤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12월 상장 종목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드렸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에 링크 걸어 둘 테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상장 종목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8%였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7.8%이므로 약 9%가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1988대 1입니다. 지난주에 청약을 진행한 MBT는 경쟁 상대가 없어서 4000대 1이 나왔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3개 종목이 경합을 벌였는데도 거의 2000대 1이 나오게 됩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두 군데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이 삼성증권보다 꽤 높게 나왔어요. 신한금융투자로 청약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총 청약 증거금으로는 약 4조 2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경쟁률 1988대 1로 대입을 해보면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금은 1143만 원입니다. 반올림으로 배정받는 것은 제외를 했고요. 1143만 원 투입해서 공모가 200%로 매도한다면 수익률은 0.1%이고요. 따상으로 매도한다면 0.16%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항상 예금과 비교하면서 수익률을 따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제 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 1월 27일이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약 183만 주를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신주로 모집한 게 67%, 구주 매출이 33%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20% 배분한 36만 7천 주가 청약이 되었고요. 우리사주도 10% 배정을 하였습니다. 신주 모집으로 조달된 공모 금액이 142억 원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공장 내 시설 투자로 12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20억 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공모 금액으로 차입금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회사라는 게 결국은 재무가 튼튼해야 사업을 생각한 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은 의무 보유 확약을 감안하면 약 190만 주로 추정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30% 수준이므로 양호한 물량 비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면 기존 보호 예수 물량들이 대부분 6개월 뒤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로써 상장 당일 매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보호 예수 해제로 신경 써야 될 리스크가 단기간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앞서 공모로 조달된 금액 중 20억 원을 차입금 상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 현황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 정도로 관리하는 게 이상적이죠. 부채 비율 외에는 견고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오랜만에 주당 가치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상장되어서 기쁜데요. 19년의 이익 기준으로 EPS는 709원, PER은 16.2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종이 코로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 PER 16.2로 상장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장 당일의 주가 밴드를 좀 볼까요? 공모가 11,500원을 기준으로 공모가 200%는 23,000원이고요. 따상이 나온다면 주가는 3만원에서 100원이 부족한 29,900원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공모가 기준으로는 703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200%인 경우에 1,407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의 분석 하이라이트인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를 유사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증권 신고서를 보니 9개 기업을 비교를 했던데, 그런데 이 9개 기업 중에 비교하기에 좀 터무니없는 기업들이 있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랑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하고는 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개 기업 중에서 비슷한 매출과 이익의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오팜하고 대봉 LS는 그나마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견줄만한 매출액과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개로만 좀 비교하면 표본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업종을 들어가서 저의 임의로 두 개 기업을 좀 더 찾았습니다. 그게 C큐브랑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기업 4개 평균을 보니 시가총액은 약 2011억 원, 그리고 20년 3분기 누계로 매출액은 534억 원, 이익은 63억 원, 이익률은 12%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하고 직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개 기업의 매출과 이익 평균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보다는 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개 기업의 시가총액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좀 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매출 규모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재 수준으로는 공모가 200% 수준인 시가총액 1,400억 원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상장 초기에는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죠. 주가는 뭐가 결정합니까? 수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은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는 비슷한 기업 NFC가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이익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공모가 13,400원으로 시작했는데 상장 초기에는 좀 내리다가 약 10거래일 전부터 급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투자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월 27일 수요일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하고요. 개인 청약 경쟁률이 약 2000대 1이 나왔으므로 상장 당일 꽤 좋은 스타트가 기대가 됩니다.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청약 증거금이 약 1100만 원이 필요했고요. 공모가 200%로 매도하면 수익률은 0.1%입니다.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 비중이 30%로 꽤나 양호하고, 특히 보호예수도 주관사 인수 물량을 제외하면 6개월 뒤부터 해제가 되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기업과 재무 현황만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은 공모가의 200% 수준이 적정하다고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장과 관련된 정보는 다 드렸고요. 이 다음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사업 소개입니다. 저의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모주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안 보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 사업으로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이죠. 그 화장품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설립한 이래로 매출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던 우량 기업이에요. 이는 해외 수출액이 매년 증가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효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 소재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밖에 외출할 때 바르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의반 그리고 타의반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죠. 그리고 재택근무는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전 세계 주요 회사들이 대부분 유지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만 본다고 하면 효율만 나오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게 재택근무니까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매일 밖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결국 이게 선크림의 소비량이 축소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증권신고서의 주요 사업 위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부끄럽지만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은 내일 청약이 종료되는 모비릭스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